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 선교수입니다. 네, 오늘 9월 11일이고요. 장은 지금 현재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이제 8시 다 돼가는데 HLB 오늘 간단하게 체크 한번 해보고 넘어갈 겁니다. 일단 HLB가 오늘 사실 어제에 이어서 저는 좀 갭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악재로 작용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다행히 오늘 그래도 보합권을 지켜줬습니다. HLB가 오늘 특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항상 매번 그러죠. 2시쯤 경부터 해가지고 상승 물량이 살짝 나와주는데 이 물량은 어디 거였어요? 신한 거였습니다. 신한이 한 35만 주를 오늘 가져가면서 매도를 급하게 조금 많이 했는데 이게 사실 오늘 같은 매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아시죠? 그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그 양치기 소년이 매번 거짓말을 썼었잖아요. 그래서 10번 중 9번을 거짓말을 했었는데 한 번인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았죠. 그래서 오늘 이 신한의 이 매수 물량 자체는 우리가 약간은 조금 의심을 해 볼만 합니다. 사실 이제 이들이 허수로 우리가 이제 개신한이라고도 하잖아요. 개신한. 허수로 이제 매수를 하고 내일 떨어뜨릴, 내일 또 차익 물량을 실현하지 않을까 하는 매수 물량이지 않을까 하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일정이 어느 정도 가까워짐에 따라서 ESMO든 그리고 제재출이든 FDA 제재출이든 일정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런 의미 있는 물량을 조금씩 귀추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도 오늘 어느 정도 뭐 보합 구간에 머물러 주면서 그래도 비교적 선방한 모습인데, 오늘 사실 이제 HLB 이제 주주로서 그리고 또 혹은 바이오 섹터의 주주로서 오늘 되게 좀 큰 특이점이 하나 나왔죠. 삼성전자가 오늘 엄청나게 많은 하락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진짜 이제 대표 기업이죠. 삼성전자는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거의 도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 64,900원까지 떨어지면서 종가를 마무리를 했어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하락을 했으면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도 하락을 했으면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서 지금 엔캐리 자금이랑 그리고 또 경기 침체 그리고 고용 지표가 좋지 않음에 따라서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계속 증시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지금 좋아요. 좋다기보다는 조금 회복을 어느 정도 올라가려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예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오늘 이제 뉴스도 나왔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수출 규제 카드의 시장 노칠라 삼성 하이닉스 초비상이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중국에다가 수출을 하지 마라 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거죠. HBM 대중 수출 규제 공식화, HBM 동맹위에 사용해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점유율 90% 사실상 중에 수출을 하지 말라고 압박을 나섰다. 유망시장 놓칠라 미설득 나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인 반도체 패권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미국도. 우리가 사실 지금 중국에다가 납품하는 그리고 중국에다가 납품이 예정되어 있는 HBM 수요가 이 숫자가 상당히 많이 찍혀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네 HBM 납품하지 마. 어디다가? 중국에다가. 왜? 중국은 지금 우리한테는 적대 국가로 인식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물보안법을 넘어서 이제는 반도체까지,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드론. 최근에 이제 드론 법안도 계속 상위원회에서 발표가 되고 나와 있죠. 생물보안법, 반도체, 드론.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적으로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하겠다? 겨냥을 해서 타겟을 해가지고 중국을 적대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미국과 동맹 국가에 있는 뭐 한국이든 뭐 여러 국가는 중국이랑 교류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우리한테는 조금 중요합니다. 왜? 어쨌든 이 HLB라는 종목도 바이오 종목이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 오늘 매도 물량이 얼마가 나왔죠? 1조가 나왔어요. 1조가. 잠깐 일별 동향 좀 볼게요. 오늘 삼성전자에서 매도된 금액 자체가 1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잠깐만 볼까요? 그쵸. 1조면은 사실상 외국인들이 거의 9천억 가까이 팔면서 어마어마한 매도세를 끌어냈습니다. 지금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금 몇 거래일 연속이죠. 사실 9월 2일 이날 빼고는
계속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반도체에 들어가 있던 증시 자금이 이제는 어디로 간다? 다른 테마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바이오가 이제 가장 유력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 이게 화장품이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화장품을 강구하고 있는데 화장품 지금 무조건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2차전지, 2차전지 이렇게 세 개의 테마, 그러니까 화장품,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이렇게 세 개의 테마에 돈이 이제 수급이 이제 쏠리고 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가 과대 낙폭 구간이 한번 이렇게 왔었을 때 화장품은 얼마나 낙폭이 됐어요? 자, 실리콘2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락에서 상당히 견고하게 방어를 해주고 있죠. 사실상 지금 이때 블랙 먼데이, 이때 우리가 엄청나게 빠졌을 때도 곧바로 이제 회복을 해주면서 다시금 상승 가도를 타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이 빠졌을 때, V자로 빠졌을 때, 그러니까 한번 빠졌을 때 V자 반등을 하길 대단히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대개 증시가 빠졌을 때는요, 이렇게 빠지고 나서 우리가 오를 거라는 기대,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로 대부분 매수를 하는데, 그런 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보적인 관점인 거죠. 시장이 떨어졌을 때도요, 이렇게 주가를 견고하게 방어를 해주는 이러한 종목들이, 이러한 테마들이 주가가 회복이 되면, 증시가 회복이 되면 이대로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합니다. 이런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증시가 이렇게 빠졌을 때 사실상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여기까지 올라올 종목들을 찾잖아요. 근데 이러한 종목은 테마가 바뀌면서 사실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여기까지 가격을 형성하던 종목들이 사실상 떨어졌을 때 저점을 잘 잡으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영원히 기간 조정으로 물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테마에는 사실상 실리콘2처럼 주가를 견고하게 방어하는 종목이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화장품 관련된 주식을 사람들이 되게 무시해요. 관가하고 있어요. 왜? 화장품이 그렇게 클까? 근데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 수급이 어디로 들어갈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HLB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도마 위에 이제 올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FDA 이제 승인이라는, 그리고 리보캄넬이라는 가남 시장에서 가장 큰 캐파로 우리가 도마 위에 지금 HLB가 올려져 있죠. 그래서 반도체 수급이 이제 바이오 쪽으로 만약에 이동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HLB가 사실 어마어마한 폭등을 할 수도 있다고 기대를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참고로 2차전지는 지금 수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에코프로나 사실 뭐 금양이나 이런 거 보면 아시잖아요. 일전에 이 4년 동안에 그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이 소화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전지는 아직도 그 물량 소화가 더딘 부분이 있어서 사실 가기에는 조금 무리인 반면이 있어요. 반에서 HLB, 그리고 HLB를 포함한 바이오 종목들은 사실 우리가 코로나면은 4년 전이죠. 코로나 때 우리가 아무리 고점에 물렸어도 지금쯤은 이제 다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바이오가 한 번 더 쏠 가망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LB를 보유한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이번 상승 물량에서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기간 자체는 어느 정도 지연이 될 수가 있어요. 기간 자체는 딜레이가 될 수 있지만 이 시나리오 자체는 변동이 없을 겁니다. 이 시나리오는 제가 뭐라고 했죠? 오르는 경우와 이제 내리는 경우,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임박했어요. 9월 20일까지 우리가 이제 진양곤 회장이랑 항서제약 측에서 9월 20일 전까지는 우리가 FDA 서류를 재제출하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20일 전까지는 시간이 얼마 안 남기는 했는데, 지금 주가의 방향성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단기 평선들이 오밀조밀하게 지금 다 모여가고 있죠.
그리고 삼각 수렴을 지금 최대한 만들어 준 상태고, 이 구간에서는 어느 구간이라든지 어느 방향성이라도 충분히 정해질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떨어질 경우와 우리가 오를 경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떨어질 경우는 클래스 1이 나올 확률이 크고, 올라갈 경우에는 클래스 2가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떨어질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대기하고 계시면 돼요. 떨어진다고 해서 괜히 겁나서, 아마 클래스 1이 나올 경우에 우리가 주가가 한번 또 심하게 요동치면서 반등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는 절대 털리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 HLB를 장기적으로 보유한 2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까지 보유한 사람들은 절대 매도 안 해요. 누가 매도를 합니까? 지금 여기 이 구간에서 매수했던 사람들, 이 구간에서 매수했던 사람들, 이 구간에서 매수했던 사람들, 단기 유입자들이죠.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유입자들이 사실 좀 더 큰 물량을 소화하고 큰 차익 실현을 얻기 위해서 아직 매도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과대납폭 구간 살짝 한번 주면은 여기서 털릴 수가 있습니다. FDA 승인 안 되는 거 아니야? 지연되는 거 아니야?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실망 매물이 이 구간에서 쏟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최소한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과대납폭 구간이 나오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큰 상승이 동반이 될 겁니다. 근데 큰 상승이 동반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 현재 가장 많은 물량이 있는 10만원, 11만원 구간대, 이 물량을 소화하고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살짝 조정이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일단 한번 버텨야 됩니다. 근데 단 그냥 가만히 버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비중 20%에서 30%든 비중 정리를 당연히 하셔야겠죠. 수익 실현이란 걸 하셔야 됩니다. 우리 HLB라는 종목은 뭐예요? 이 기대감 하나로만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이 구간이란 게 왔을 때 반드시 수익을 일부분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 구간이 왔을 때 이 조정 구간을 걸치고 나서 한 번 더 폭등이 올 거예요. 왜? HLB라는 종목은 뭐예요? 이 세력들이 컨트롤하고 세력들이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상승폭이 오면은 무지막지하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1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10%든 20%든 혹은 30%든 매도를 하시고요. N자형 파동으로 조정을 한번 받고 다시 올라갈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도를 또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상승하는 경우는 뭐라고 했죠? 클래스 2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6개월 동안 횡보를 할 수 있는 세력들의 핸들링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개월 동안 다시 우리는 저점 구간 매집을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돼서 HLB가 사실 FDA 승인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보고 다시 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때 테마에 맞게 혹은 다른 바이오 테마나 혹은 다른 화장품 테마나 혹은 2차 전지나 어떠한 테마에서 돈의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맞겠죠. 왜? 우리가 또 여기서 이렇게 5월 17일 이후부터 그냥 무작정 또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주식은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내가 돈 벌지 않고 그냥 무작정 또 계속 무기한적으로 기다리면은 지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HLB를 수익 실현하고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테마, 우리가 다음 종목으로는 어떤 수익을 볼 수 있는, 어떤 테마가 어떤 종목에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고 또 다시 재진입을 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오늘 제가 HLB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 블로그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하나를 이제 그날에 이제 시가총액 아니 시총 상위 종목, 주가 동향, 그리고 왜 올랐는지, 특징 섹터, 특징주 관련해서, 테마 관련해서 이렇게 오늘 이제 유리기판주가 올랐었죠. 유리기판주가 뭐가 올랐고, 피롭틱스, YC캠, 그리고 왜 올랐고, 그리고 자동차 대표 관련주,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 10시에 트럼프랑 대선 토론을 했죠. TV에서 대선 토론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해리스 부통령의 입김이 뭐에 영향을 끼쳤는지, 그래서 어떠한 종목이 올랐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다 정리를 하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하루에 그 시장의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이제 검색하고 확인해보고 이러면 충분히 알 수는 있겠지만, 제가 현재 4년 가까이 계속 이러한 종목 정리나 혹은 시장의 이 방향성 그리고 동향 이런 거를 정리하면서
수급이 돈의 수급이 어디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그 파악을 상당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블로그로 가입하세요 이런 거는 너무 짜치고 이런 건 너무 저도 싫고요. 그냥 현재 내가 뭐 예를 들어서 HLB를 제외하고도 어떠한 테마에서 내가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조금 뭐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것들도 제가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제가 개인 번호 괜히 남겨드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6639-9694로 LB 관련한 내가 인사이트를 받고 싶다 혹은 대응 전략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LB하고 옆에 평단가 땡땡땡 남겨주시고, 그리고 내가 뭐 신규 종목 혹은 지금 수급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수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거 체크해가지고 수급 들어오는 종목 확인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광고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인사이트를 공유해 드린다는 거니까 꼭 편리하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내일 또 오전에 제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정리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